예. 제가 뭐 오늘 딱히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이리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고 도대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은 분단에서 오는 거예요. 통일을 투쟁해서 오고 있다. 북한이 김일성이 때부터 그들의 국가 목표는 우리 먹는 거였어요. 그놈들은 고상한 용어로 민족 해방이라고 그래요. 남조선은 아직도 미제 식민 상태고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이렇게 그럴듯한 논리로 우리 국민들에게 선전선동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훨씬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이런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 가장 큰 주춧돌을 넣은 이승만 대통령 2조 500년간 고려조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조 하에서 일반 백성들은 정말 노예처럼 종처럼 살았어요.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했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해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처음에 개화되기 이전에는 짐이 국가를 I am the state 그래요. 왕이 그 지을 지배하는 영주가 그 백성들 토지 전부 자기 개인 소유물이었어요. 그래도 조선은 처음에 성리학을 도입해가지고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살려야 된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쥔 놈들이 자기 손에는 흙 하나 묻히지 않고 자기와 자기 처자식 자손 대대로 문중 전체가 자기들은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백성들을 착취한 거예요. 착취. 이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당시 이승만 박사께서 왕이 행사하던 그 절대 권력을 백성들한테 돌려준 무의한 분이에요. 그분이 뭐 미국의 동의 없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세운 분이 아니에요. 지금 좌파들은 자꾸만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얘기해요. 미국의 동의 없애 와서 마치 그 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분단된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소위 진보학자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김일성이 역사관이죠. 김일성이 역사관. 이분이 순수하게 정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신념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께서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모르던 이 백성들한테 하면 된다는 신념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실천하신 분이라고요. 하루 세끼 밥을 해결 못하는 그 가운데 식량정산 한다고 해서 땅을 개간해서 늘리고 풀을 베다 퇴비를 만들고 그렇게 해도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한마디 200평에 쌀 두 섬 나면 대발이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식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농도가 좁고 인구는 많아서. 그래서 통일배를 개발한 거예요. 통일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내 통일배가 나왔는데 저희 집은 논이 열마직이었어요. 가을에 타작을 하면 열마직이니까 거기에 태풍 안 오고 풍년 잘 들면 한 20석 우리 10석 배불리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통일배가 나오니까 5섬이 나는 거야. 5섬이 한 마직에 5섬. 2섬 나오던데 5섬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절반 이상을 수매를 팔아서 우리를 공부를 시키게 되더라니까. 가난만 해결한 게 아니고 배고픔만 해결된 게 아니고 농민들이 그 자식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는데 그 통일배 덕분에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게 되더라고, 시골 사람들이. 근데 그분을 갖다가 이 새끼들이 완전히 뭐 일본 앞제비다, 친일패다, 중산층을 수탈한 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지금 학교에서. 그래서 완전히 김일성이를 우리 민족의 지도자고 북한이 우리가 가야 될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우리도 남북한 서로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 잡고 자유통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이 세력들이 그냥 불법으로 탄핵시켜 쫓아내 버린 거예요. 거기에 한나라당 저 배신자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동료들이 62명이 그 동조를 해서 탄핵을 시켜버렸다고요. 그래서 나라 이 꼴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 저애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2가지예요. 저놈들도 조선시대 4대부들처럼 지와 지 새끼들, 자기 패거리들 쉽게 말해서 손에 흙 하나 묻히고 치부해가지고 권력까지 쥐고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지금 조국이 같은 친구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지금 4개 악법을 통과시켜서 영구집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 패가 같이 섞여 있다니까? 그렇게 권력을 맛을 들여서 권력을 쥐어서 호의호식 하려고 하는 그런 썩은 정치 세력하고 미군 몰아내고 연방제 가고 김일성 체제로 적가 통일하겠다는 이 세력이 지금 같이 합작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 가면 우리 자유 다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북한에게 적가 통일돼서 죽게 되니까 그거를 한 애국 국민들 우리가 편게 들고 3년간 싸운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며 더 훌륭하게 만들 것이며 자유통일을 할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지금 당장 이 무너지는 자유통일을 지키는 게 1차 목표예요. 이놈들은 무너뜨리고 없애려고 하니까 그런 놈들이 지어서니까 얘들하고 싸워가지고 이 자유통일민국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게 지금 고민이고, 그래서 지켰을 때 다시 건전한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이 대한민국을 더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바로 북한 김일성 체제 저거 없애고 자유통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완성할 때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고 지금 이런 갈등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1년 말 예편을 하고 2009년 4월에 이대로 가면 적가 통일된다. 빠른 통일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책을 쓰고 내가 10년째 이 바닥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양한 것은, 불행 중 다양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 가지고 저분은 개인적으로 참 저렇게 불행하고 어렵게 됐지만 국민들이 각성하고 깨어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계기가. 이게 하늘의 도움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만약 저분이 저런 순환을 안 겪었으면요, 그냥 문재인 정부는 그냥 이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내 고향 후배 그쪽에 있던 내하고 잘 아는 친구가 찾아와서 형님 다음에 대통령 누가 되겠습니까? 못하라고 한 달 후에 난 둔말하는 거 문재인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에. 그 당시도 제가 개인적인 영달을 생각하면은 문재인 캠프에 갔어야죠. 그 사람들 저어서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그날 아침 오전 11시에 언론 발표를 해버렸어요. 문재인 후보의 국방안보 특보로. 오후 2시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동료 50명 데려가서 하고 내려오니까 어느 기자가 그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일면식도 없은 지지하고 선거 캠프에 동참한 이유는 그래도 저분은 아버지가 이룬 이 나라를 반드시 세우고 나라를 팔아먹지는 않을 사람으로 나는 본 거예요. 그리고 더 어쨌든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쓰실 분으로 봤다니까요. 근데 문재인 씨 그분은 내가 쭉 자료를 이리 보니까 하여튼 연방제 통일, 남북 나전단계 연방제 통일하는 거 아주 신념화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변호사까지 하고 재산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도 하고 말이야 비서실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변호사까지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양식이 있는 사람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나? 그쪽에서 나 오라 소리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쪽에서는 자꾸 오라 그러고 있고 그래서 내가 문재인 씨에 대한 조사를 쭉 해봤어요. 밑에 사람 시켜서 그동안에 언론에 인터뷰한 거, 자료 발언한 거 다 뽑아오라니까 한 300여 페이지 뽑아왔더라고. 내가 쭉 읽어보니까 내한테 천 없는 배설이 떨어져도 이 사람하고 같이 가서는 없다 하고 나는 결론을 내리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를 엄해하는 사람도 지금도 노무현 정권에서 기무사령관 했다고 노무현 사람이 가짜 우파라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자유대한민국은 정말 소중한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말이죠. 70대대로 일본, 중국, 러시아 놈들한테 침공당해가지고 백성이 도둑이 나고 국토가 피폐가 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50년 주기로 큰 전쟁을 겪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가난 속에서 찌들어지게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세도가들, 왕족들하고 양반계급들의 그 수탈이 엄청났습니다. 일반 99%의 백성들은 사람다 짐승처럼 그냥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자유대한민국 70년 6.25 전쟁을 겪고 불행했지만 그 이후에 지난 한 40년 정말 나라다운 나라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지켜야죠.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유롭게 놀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말이죠. 이렇게 살 수 있는 나라 된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나라입니까? 저 북한은 아니에요. 북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깨어났어요. 2017년 3.1절 날에 정말 100만 애국 국민들이 턱이 들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 힘으로 국회도 해산시켰어야 되고 언론기관도 이걸 바로 장악해서 잡아서 소위 시민혁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끌어간 리더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만 모아놓고 과음은 질렀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그냥 탄핵받고 나가버리신 거예요. 국민들이 일어나 줬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끄는 리더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또 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았어요. 국회의원들, 홍문종 의원 뭐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겁이 났다고. 저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국회의원 하니까 뭐 많이 알고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들로 생각하시죠? 개똥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의 말로 공부 안 해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한번 돼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만 되면 전국구가 되든 지역구에 당선만 되면 보좌관들이 9명이나 따릅니다. 국회 사무실 있고 또 위원회관 사무실 또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 세비가 공개된 것만 그거지 실제로 활동비니 수당이니 뭐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회 열릴 때도 나는 국방부 근무할 때 종령 때부터 10년을 근무해서 국회를 들랑달랑 했는데 연말에 예산국회 되면요 한 달간을 밤 2시 3시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 친구들 좌파로 실컷 놀다가 꼭 밤 12시 넘겨가지고 차수 변경이라고 그래. 와가지고 그것도 뭐 대본이 안 오고 몇 놈이 와가지고 뭐 토의하는 척하고 하루 남기고 나는 저것들이 왜 꼭 밤 10시도 힘들 텐데 12시 남기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틀치 수당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놈들이지. 그리고 뭐 공항 가면 VIP실, KTX 공짜 뭐 그 혜택 받는 게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목숨을 그 투쟁을 할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 육군자들한테 내려가서 뭐 사탕관리 평소에 뭐 체육대나 항우에 뭐 초상집 있으면 가서 얼굴 내밀고 돌아다니다가 선거철에 가서 좀 넙죽 큰절하면 또 되고 전라도는 뭐 민주당만 공천받으면 되고 경상도는 한나라당만 공천받으면 되니까 육군자 신경 쓸 필요도 없었어. 지 보수들한테 줄 잡아가지고 논도장 찍어서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이게 한국 정치의 썩은 부분이었다고요. 저는 그거 다 봤어요. 그 보안사 있으면서 국방부 있으면서 이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는 이 나라 안 되겠다 했는데 끼어이 그런 놈들이 그 깨끗하고 애국심 있고 자유통일 학관 신념을 가진 저 연약한 여자 대통령을 그네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나왔잖아요. 박지원이 얘기했죠. 자기들이 감히 탄핵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들었지만 탄핵시킬 엄두를 못 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유한국당 이 3분의 1을 얻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뭐 120석이 넘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는데 김무성이가 뭐라고 그랬어? 박지원이가 40석 오케이 60석 내가 오케이 이래버렸거든요. 예? 저런 썩은 놈들입니다. 그런 놈을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놈들인 줄 알고
뭐 국회의원 하나 오면 막 그냥 곱실곱실하고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내가 역겨워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하나는 선거혁명을 통해서 정말 내년 4.15 총선 때 지금 더불당, 정의당 연방제 하겠다, 뭐 하겠다, 사회주의 하겠다, 뭐 백년 집권하겠다, 이 썩은 놈들 이거 싸그리 심판하고 제대로 된 보수 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이 되면 제일 좋겠죠. 해서 국회를 다수당이 돼서 말이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선거혁명을 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되겠냐고.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이유도 두 가지 아니야. 첫째는 지금 부정선거 개표를 아예 하고 있어요. 사전투표 15% 이거요. 지난번 창원 성산에서 봤잖아요. 15% 이상 압도적으로 이기는 곳 외에는 당선이 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요. 그걸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자유한국당 이 친구들이 나서가지고 그걸 개정해야 되는데 사전투표 제도는 내가 보기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투표율이 낮으니까 그거 하면은 해외여행 가고 막 그 돈 있어서 골프 치러 가고 막 이런 우파들이 사진에 와서 투표하고 놀러 갈 줄 알고 그거 했는데 그 분모령에 대해서 거꾸로 저놈들한테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 독재 시절에도 투표함을 알미늄 이중 박스에다 이중 시원 장치에서 갱관이 투표함 수거부터 보관해서 개함하는 날까지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거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 다 없애버렸더라고. 그냥 아무데나 넣도록 돼 있고 어디 가서 어떻게 보고 선관위에서 관리해서 까놓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5일이고 6일이고 처박혀 있는데 그 사이 무슨 짓을 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조국 사태 보세요. 이놈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걸 정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보관해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투개표를 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벌써 몇 차례 선거 해봤잖아요. 지금 서울시 구의원 시의원 중 한 명을 제하고는 자유한국당 한 명밖에 없다네. 그게 사실인지 그러더라고. 경기도도 한 명밖에 없대요. 저희 고향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평생을 여당 맞죠. 박정희 대통령 때 대구 경북보다 박정희 대통령 선거 표가 많이 나온 곳이 고성이고 통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고성 군수도 통영시장도 사상 처음으로 더불당이 돼 있다니까 지금. 그거뿐이에요. 전국이 다 그래버리잖아. 아무리 국민들이 미쳐도 그렇지 그렇게 싹쓸이 해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 투개표 선거 부정이 있다, 개표가 저거 자동 분류기 쓰면 안 된다. 분류기 그 자체가 지금 투개표 집계하는 데 자체가 불법인 게 선거관리법상. 그래서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그 투개표기를 안 하고 분류기라고 그래요. 분류기. 용어를 그리 쓴다니까. 그래놓고 실제로 그거 가지고 모든 투개표 집계내서 끝내는 게 그거 하고 있다니까. 이 가지고 수없는 단체들이 많은 애국이 싸움하는데 마이동풍이에요. 자한당 전들을 국회의원 150석까지 나서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우리 조은진 대표 때 내가 몇 차례 그 문제들 얘기 처음에는 조 대표도 아유 대표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짜증냈다고 한 때는.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얘기 듣고 자기도 파악하고 하니까
이제 문재인들은 확신을 하고 이번에 그걸 개정 법률을 내는데 발의했잖아요. 발의하는데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해준 놈이 없는 거야. 홍문정의원하고 둘이 받았대. 그 원로 서울대학 나오고 원로분이 한 분이 얼마 전에 내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그거 받으려고 하는데 해준 놈이 없대. 그러니 이 선거법 못 고치는 거예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 홍준표 캠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이거 선거 투개표 분류기 안 쓰도록 이거 좀 하러 고쳐달라고 들고 가면은 그런 소리 올라면 이 오지마라가 쫓겨나오고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이걸 바로 잡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보수 우파 정치 세력 정당들 하나로 통합하든 안 그러면은 선거 연대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대난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제발 좀 하나로 통합해라고 다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는 고향 사람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막 길거리에서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려면 우리한테 하지 말고 한교안이한테 가서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밝혀놨어요. 우리가 마침 무슨 불난 세력으로 생각하는데 적어도 나라 꼬라지 이렇게 만든 근본 원인을 제공한 그 역적 명령은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야. 그놈들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자면 우리가 이 나라 정의하는 게 잘못됐다 바로 잡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투정한 우리는 정체성이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마저도 정의도 도덕도 없이 그냥 같이 한 동석이 때려란 얘기냐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양보를 해서 김무성이, 김성태, 유승민이, 홍준표 정도라도 좀 드러내라. 너희들이 가서 막 쫓아내든지 압력을 내서 스스로 정계 은퇴를 시키든지 하고 우리 보고 하자 그래 봐라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꽉 쥐고 움켜쥐고 가는 정당이 돼. 한교안이 가가지고 최근에 우리 조 대표하고도 상당히 그 연락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본인 입으로 그런데 자기가 쫓아낼 힘이 없다고 그런데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고 이 집권 세력이 이제 민심이 막 돌아가는 걸 저도 알고 이제 또 술술을 부르는 거야. 연동형 비례제를 이제 들고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는 하나는 통합도 하면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통합도 안 되고 공명선거도 안 하고 저 멋대로 투개표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두고 연동형 비례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한테 메시지 오겠어. 자기들 필요한 2중대 3중대가 다 가져갈 거라고. 정의당, 민평당, 뭐 바른미래당 저거를 뭐 3중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또 새로운 게 나올 거라고. 새로운 정당이 또 나와요. 이래서 보수 우파가 하나도 단결도 안 되고 단결할 수도 없게 만들었고 단결해봤자 소용없도록 선거법을 만들어지니 무슨 선거를 해서 기대를 하겠어. 그래도 해야지 뭐.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그래도 선거를 해야 그 권력의 정당 합법성을 보장받으니까 선거를 해야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시민혁명. 시민혁명이 뭐냐? 헬기 우파 국민들 이제 다 광장에 끌어모아서 오시도록 해서 이 문재인 정권 끌어내는 거예요. 국회 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하겠냐? 그것도 단결된
하나의 단체, 하나의 집단, 조직체가 있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걸 다 통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니까. 그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10월 3일 5.19 9일 한글날 많은 조국 사태에 분노한 내국 국민들과 문재인 정권이 따라가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위기를 느낀 애국 국민들, 자유수호 국민들이 함께 어려서 100만, 200만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두 차례 모아놔놓고는 그거를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될 국회의원 113석까지 자유한국당은 보니까 오후 4시 전에 끝내버리고 지도부를 다 가버렸어. 우리가 행진에 오니까 막 그 사람들이 우왕좌에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우리 보고 손 흔드는 사람,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 함께 또 같이 가는 사람 세부로 나눠졌잖아. 정강의 목사 청와대 쳐들어가서 문재인 끌어내겠다고 신문 광고를 때리 발리고 돌격저 특공대를 모집도 하고 생 난리를 치던 진짜 담 넘어가면 우리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청와대 앞에까지 우리 갔어요. 근데 개풀을 넘기는 뭘 넘어?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외면 탈북자 우리 당원 두 사람만 그저 허광일 씨만 그냥 진짜 막 넘고 난리를 치다가 지금 구속돼 버렸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혁명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찌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 돼. 두 가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국민들을 지지를 받는 우뚝 솟는 구국의 정당이 되는 이 준비를 하는 것이 일본이 어쨌든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5%가 아니라 25%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당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이 광화문 광장 투쟁과 토요일날 서울역 집회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막 이러쿵저러쿵 하도 말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조 대표께서 지금 머리가 아픈 거야. 이랬다 저랬다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야. 제발 그래 하지 마세요. 입 달린 사람은 다 이야기해. 나도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 지금 해온 방식, 지금 해온 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저기 집회도 그렇습니다.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우리가 최대한 모여서 좋은 연사들을 세워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야 거기서 매일 듣는 얘기고 뭐 하고 끝나고 또 행진해서 여기와 2부에서 또 막 같은 비슷한 얘기 듣고 또 가고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자꾸 들으니까 식상하니까 뭐 좀 이래 해달라 저래 해달라 뭐 좀 액티브하게 하자 뭐 젊은 연사를 세워달라 예부 연사를 좀 해서 어떻게 해달라 샀는데 그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연사 아이들요 생각보세요. 그 무슨 들을 얘기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 흉내내는 그게 뭐 10만 명이 그거 하더라고. 연사들 연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들어서 알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국민 전 세계에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리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태극기 불씨가 꺼지지 않았고 이번 3일 개천절 한글날 100만 애국 국민이 나온 결정적인 계기를 여러분들이 마련해 준 겁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물론 연사분들도 비슷한 얘기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서는 안 되죠. 그때 문재인 정권을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우리 국민들에 알려서 정말 문재인 정권제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연설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공화당이 중심이 돼서 이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는 방위성과 필연성도 연설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불법성과 위헌성, 부당성을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받을 짓에 탄핵됐지 깜깜한 거야. 많이 깨어났지만 그 깨어난 것도 우리가 연사들이 연설을 통해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태우 본부장 옆에 계십니다마는 지도부도 엄청 고민을 합니다. 조 대표도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거기 뭐 서초동에 그 한번 해보니까 뭐 안정건이 하고 그 젊은 애들 막 그냥 구호 위주로 박박 사니까 따라하고 우리도 왜 저리 못하냐고 막 얘기하는데 거기 가보세요. 걔는 젊은 아이들이 와 있고 걔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매주 지속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특정 이수일 때 현장에 가가지고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막 그냥 구호해줘 감 이런 아이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서울역에서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30분도 못해서 기지맥진에서 깔아놓는다니까. 그리고 구호하잖아. 지금도 다 구호하잖아. 그래서 제발 묵묵하게 무소불처럼 지도부 하는 대로 따라서 쭉 하시고 서울역에서 장중하게 모여서 거기서 엄숙한 일부 행사를 끝나고 묵묵하게 서울시가지를 행전해 와서 또 여기 마을에서 장중하고 엄숙한 2부 집회를 하고 계리하고 헤어지고 하는 똑같은 일을 꾸준히 반복 하는 것이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하는 이 신념을 합시다. 물론 지도부는 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으면서 더 신나게 용기차게 하는 것도 연구를 할 겁니다. 하되 누구 뭐 어디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라. 오늘도 그 어디가 전에 CFN에서 또 걱정하는 어느 동포 한 분이 전화 왔어. 지난번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 말씀이 그거야. 주도권이 정강훈한테 다 넘어간 것 같다는 거야. 우리 공화당도 좀 막 철야로 말이야 그 기도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철야 연속 집회를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말이 맞는데 여러분 그 철야로 한 달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려면 전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당원들 동기들 대다수는 낮에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저녁 집에 가 잠을 자고 다음날 벌어먹고 주말에 깨우 모여가지고 하고 그나마 여유 있는 분들이 매일 모여서 좀 팟캐스트 하면서 알려진 이런 실정인데 그래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정강훈 목사야 거기다 판패 놔놓고 헌금 거두고 낙하니까 돈 있으니까 광고도 내고 또 저녁에 막 그 기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모여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애국국민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은 70% 이상이 전부 낮엔 직장에서 벌어먹고 살아야 돼. 근데 밤새 들어와서 떠들면 다음날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그랬지. 그렇게 전혀 실정도 모르면서 입달로 또 요구만 하는 거야. 사람이 환장하겠어 내가. 지금 우리가 최선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한 20분을 차 안에서 집에 가는 동안에 내가 해서 벌써 내리고 나서 계속 끊었답니다. 그분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타니까 좀 더 잘해서 어떻게 우리 공화당이 막 주도권을 잡아서 다 해주기를 바라니까 그 충정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 실정을 모르시는 거야. 우리 집회 하면 하는데요 지금 아무리 아껴서도 제 돈 1000만원 전후가 들어갑니다. 당에서 50% 1000만원 50% 해가지고 하는데 저거 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애국심으로 돈을 내주니까 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철야를 막 하루고 하루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할 수 있냐고. 그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발 지금까지 우리 해온 이것이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고 우리가 이리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깨어나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왔다는 점에도 우리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부 하는 대로 따라하고 뭐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 있으면 제공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너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욕을 하고 막 카톡방에서 비난을 하고 대표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하고 그래 하면 안 돼. 묵묵하게 하면은 반드시 하늘은 우리를 도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해를 꼭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박태우 본부장한테 내가 오늘 하겠습니다 했는데 혹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뭐 잘못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어요? 그래요. 내가 빈말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우리 지도부 따라서 한결같이 주말 집회 때로는 저 부산에서 창원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대구에서 하면서 일깨웠고 이번 주말에는 보니까 우리가 가는데 시민들이 막 박수치고 막 환영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고 이 방법이 가장 훌륭하다 하는 걸 그렇게 해서 우리 공화당이 하루빨리 100만 당원을 만들어요. 하루빨리 20만 돈 내는 책임당원을 만들어요. 하루빨리 진짜 30만 털기 집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 때 시민혁명을 하든 선거혁명을 하든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그것은 내 스스로가 당대표가 되고 천만의 무죄석방 대표가 돼서 한다. 여러분들이 당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당대표고 천만의 무죄석방 대표다 하는 이는 신임으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